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각오도 다졌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적은 없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작은 첫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려주는 작은 시작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필리프 바르트, 옮긴이는 이미영, 발행은 와이즈맵입니다. 이 책은 며칠 전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책 읽기 좋은 날이 갤럭시 빅스비에 등록되어 빅스비에 리뷰를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 중 10분을 추첨을 통해 도서 무료 증정하겠다는 도서입니다. 많은 참여를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첨자는 4월 28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꼭 확인들 해주세요. 사람들은 삶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노력하지요.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막상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계획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 억만장자, 투자의 기재,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은 그가 첫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놀랍게도 단돈 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수많은 기업가, 스포츠 선수, 스타들의 성공 역시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하나의 시작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왜 시작 앞에서 망설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작게, 터무니없을 만큼 작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을 펼쳐 한 문장을 읽었는가? 훌륭하다. 평소보다 5분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가? 축하한다. 스마트폰 배경화면, 이메일 비밀번호만 바꿔도 당신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자가 제시하는 작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작은 시작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시작부터. 이 책을 집어들고 펼쳐서 읽기 시작한다니 축하한다.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나도 스스로 칭찬할 여지가 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일이건 시작하기까지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버릴 꽤 그럴듯한 이유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 책을 읽어야 해? 아직 다 읽지 못한 책들도 잔뜩 밀려 있는데. 혹은 좋아, 주제가 흥미로운 것 같긴 한데 이런 두꺼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네. 언제 읽어야지? 어쨌든 오늘은 안 돼. 내일 다시 생각해봐야지. 라고 말이다. 시작을 가로막는 이유는 항상 존재한다. 내게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야 할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가령 시간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노트북이 방금 밤 11시 32분을 가리켰다.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 이만하면 충분해. 내일도 있잖아.
게다가 원고를 넘겨야 하는 마감은 6개월 후니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다고. 그런데 뭐 때문에 오늘 시작해야 하지? 대체 왜 다들 미루지 않는 태도가 항상 옳은 것처럼 말하는 거야? 왜 꼭 오늘이야 하고 내일은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능률적이고 더 신속하며 더 많은 성공을 거둔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통제하며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줄 아는 것 또한 기분 좋은 일이다. 자유의 반대는 예속이다. 누군들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내면적 힘의 노예가 되고 싶겠는가? 그런 힘은 우리의 잠재력을 저지하고 스스로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없도록 방해한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실패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말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 이 책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래,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야. 라는 사고방식을 확실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내보자. 아주 후련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미루는 습관은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나를 시작하는 법에 통달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시작하는 법에 대한 책을 썼으니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나도 번번이 나 자신과 싸우는 중이다. 솔직히 말해 시작하는 것은 정말 진짜로 어렵다. 모든 계획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 첫걸음이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걸음을 떼기도 전부터 우리는 곧잘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괜히 엉뚱한 짓으로 꿈을 대기도 한다. 모든 시작은 어렵다라는 속설이 있다. 맞는 말이다. 계획도 마찬가지다.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지만 세우는 일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책 읽기, 공부, 다이어트, 숙제, 방청소, 헬스클럽 가기 등등 모든 일이 해당될 수 있다. 결국 비겁함에 무릎을 꿇고 또다시 시작을 미룰 때의 기분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실행하기까지 놀라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 막상 시작하는 데에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가 주저하며 보낸 시간과 막상 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 정말 부조리해 보인다. 몇 주 동안 과제를 미뤄가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단 몇 분 만에 시작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성으로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자신을 극복해내지 못한다. 억만장자이자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그의 주식 투자는 책에서 만난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짧은 문장에서 시작됐다. 11살이던 워런 버핏이 첫 투자에서 거둔 수익은 단돈 $6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설적인 투자 인생의 작은 시작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시작 앞에 망설이는 이유, 미루는 습관의 유혹.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라. 모든 것은 사소한 일에서 출발한다. 씨앗이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라.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다 그 처음은 조그만 일에서 시작된다. 랠프 월도 에머슨.
미루는 습관은 어떻게 우리를 조정하는가? 모든 움직임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인간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에너지를 많이 잃을수록 자신의 생존이 위협에 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최근 규칙적으로 식사했고 냉장고에도 음식을 가득 채워두었다며 이 일을 재개하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틀림없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슈퍼마켓이나 빵집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의 체세포를 생각해보라. 우리의 유전자는 석기시대 이후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화에서 성공적이라고 판명된 프로그램을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따른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인간은 에너지를 아끼고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거리려는 성향을 지녔다. 석기시대의 게으름은 곧 에너지를 아끼는 영리한 태도였지만 오늘날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분자 생물학자이자 진화의학자인 드틀레프 간텐 교수는 일간지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게으름도 우리에게 내재한 진화적 성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길을 찾죠. 그런 점에서 게으름은 진화적으로 관찰되는 지능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게으름은 에너지를 아끼는 것을 뜻합니다. 궁핍했던 조상들의 시대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살아남아 자손을 번식시킨 사람이 가장 훌륭히 적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기능은 제한적이긴 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상은 신체의 계통에서부터 시작된다. 체온과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정상 모드에 있고 이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필요로 한다. 한 번 받은 자극으로는 절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일상에 단단히 고정되었을 때에만 지속된다. 그제야 습관이 되어 거의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달갑지 않겠지만 미루는 습관은 나 자신만큼이나 영리하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동안 핵심 요소인 시작이 변화 과정에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더 작고 더 쉽게 시작하기 위한 전략과 요령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화를 거부하는 본능. 미루는 습관은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고 믿는 현상유지의 수호자다. 이 알 수 없는 힘의 임무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때 미루는 습관은 대단히 영리하고 교묘하게 작용한다. 어쨌든 나 자신의 일부인 미루는 습관은 우리를 2배로 힘들게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겨뤄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은 거울에 비친 어두운 자기 모습이다. 상대는 우리만큼 창의적이며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는 적에게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 적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완벽히 숨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를 제일 좋아한다.
우리에게도 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은 상태일 때 가장 위험하다. 따라서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적어도 그것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대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연습. 자, 그럼 이제부터 120분 동안 한 가지 연습을 해보자. 물론 이 연습은 꽤 힘들 것이고 당신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은 연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나는 이 연습을 14일 동안 매일 저녁 실행해 보라고 권한다. 당연히 이 연습은 도전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실행하고 나면 잠깐 알아챘는가? 이 힘든 연습을 마쳐야 한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느꼈는가? 내면에 저항이 있었는가? 그런가? 좋다. 그렇다면 당신은 방금 미루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걱정 말고 안도의 숨을 쉬어도 된다. 그런 연습은 없으니까 당신의 내적 저항을 유발해줄 작은 속임수였을 뿐이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내가 당신에게 120분 내내 정신을 집중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게다가 14일 동안 그런 일에 참여할 독자는 어디에도 없다. 당연히 나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미루는 습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미루는 습관은 힘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격한다. 가끔 노골적이고 공격적일 때도 있지만 대개는 영리하게 숨은 채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아무 대책 없이는 미루는 습관과 직접 맞설 수 없다. 미루는 습관의 영원한 임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루는 습관은 당신의 일부이다. 이것을 악으로 보는 것은 주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추천할 만하지도 않다. 미루는 습관은 불쾌한 이웃 정도로 여기는 것이 좋다. 이 이웃은 당신의 뇌리에 박혀 있어 쉽게 벗어나지도 못한다. 따라서 당신은 그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면 공손히 귀를 기울여라. 하지만 수많은 천재적 위장술에 사기당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마라. 그렇다. 사실 이 불쾌한 이웃은 늘 기발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긴 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당신을 설득한다. 이텔릭체로스여 이미 당신의 주목을 끌었을지도 모를 지금이라는 단어 또한 이 고찰에서 중요하다. 미루는 습관은 당신만큼이나 영리하고 놀라울 만큼 설득력 있다. 불쾌한 이웃을 극복해내기 위한 좋은 전략은 그 이웃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더 확실히 해두자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늘 수많은 아주 훌륭하고 꽤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곧 미루는 습관의 영원한 임무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절약해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더 오래 살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한다는 말에 당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수년 전이라면 이 태도가 의미심장했겠지만 현재에는 전혀 영리한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미루는 습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만 문제는 우리의 유전자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미루는 습관이 들도록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이번 생에서 당신은 미루는 습관을 없애지 못한다. 당신을 망치는 달콤한 속삭임. 미루는 습관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지능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미루는 습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인다. 그래, 내가 다오라. 넌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해.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이라는데 동의해. 그러니 아침 일찍 자리에 앉아 속력을 내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막 재미난 드라마가 시작했다고. 그래, 친구. 내가 정말로 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해.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오늘 아침은 적당하지 않아. 맙소사, 넌 곧 출발해야 하잖아. 건강에 좋은 뮤즐리를 만들면 15분이나 걸린다고. 사무실에 지각하고 싶은 건 아니지? 지금 출발해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사는 거야. 마지막으로 만난 크루아상을 먹는 거지. 주말에 잔디를 깎았으니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뭐가 문제야? 내일부터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에 좋은 뮤즐리를 만들면 되지. 하지만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아무래도 어렵겠어. 훌륭해. 드디어 자신을 이겨내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구나. 아주 좋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멋지게 성공했어. 대단해. 그래, 아주 멋지기는 한데.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것이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잠깐이면 되잖아. 애나가 휴가 때 찍은 사진을 올린다고 하지 않았어? 슈테판도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알려준다고 했잖아. 당장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미루는 습관이 얼마나 영리하고 세심하고 상냥하게 당신과 대화하는지 깨달았는가? 언뜻 보기에 미루는 습관은 우리 생각에 동의하고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려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이것은 미루는 습관이 우리로부터 친구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애용하는 속임수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태도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시작하는 걸 방해하기 위한 노련한 책략에 불과하다. 시작을 가로막는 방해꾼. 이 장에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이 보이지 않는 방해 요소의 정체를 밝혀냈다. 왜 미루는 습관이 길을 쓰고 우리를 지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으려는지 알게 되었다. 미루는 습관이 얼마나 영리하게 우리를 속이려 드는지도 살펴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수를 칠 수 있는지, 심지어 적의 무기로 적에게 역공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설명하게 되어 기쁘다. 당신에게 이 해결책들을 소개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별적 방안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저항을 계획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토대가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도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왜 저항해야 하는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부추겨 에너지를 쓰고 지금 당장 시작하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괴테. 지금 당장 시작하게 하는 기술.
이상과 미래상이 목표 설정 지도에 명확히 놓여 있고 실천 계획이 작성되었고 산만함도 제거되었다. 멋지다. 그럼 이제 시작하는 즐거움에 빠져보자.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앞에서 이미 손쉽게 시작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은 업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적는 것이다. 그러면 빈 종이는 이제 비어있지 않으므로 당신은 이미 일을 시작한 것이 된다. 이 방법은 한편으로 업무와 빈 종이 앞에서의 망설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압박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실천 계획의 첫 단계는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는 것으로 남겨두고 다음 계획을 미리 실천해 앞서 나가는 부분을 얻어내는 수법도 유용했다. 진행 지표와 중간 목표 같은 게임화 요소들은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돕는다. 다음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조용히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마음에 드는 기술을 골라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냥 무시하라.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일반적으로 시작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을 통해 당신은 망설임과 차단, 두려움을 없애고 시작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사고 과정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당신이 쉽다고 여기는 다른 무언가로 시작한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업무 분장으로만 가볍게 시작하라. 예를 들어 당신은 업무 분장 내지 지시사항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업무는 어떤가? 내용이 무엇인가? 표적 집단은 누구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지시사항을 깊이 파고들어라. 조사하고 연구하라. 근거를 물어라. 업무에 더 많이 몰두할수록 당신의 뇌는 원하지 않아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내놓는다. 그것은 강도 높은 질문 과정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 현상이다. 우리가 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거나 한동안 어떤 주제를 두고 계속 생각하면 뇌는 자동적으로 답변을 내놓는다. 연구자로서 당신은 문제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달리는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면 그 과제에 곧바로 몰두하지 마라. 과제는 그냥 무시하라. 차라리 토양이 제공하는 기본 조건에 집중하라. 날씨의 영향을 분석하라. 간단히 말해서 무리한 일을 시도하느니 차라리 문제를 피해 우아하게 연문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뜻이다.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 발표해야 하는 어느 학생이 곧장 원자 모형으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고 닐스 보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누구였는가? 어떻게 자랐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식으로 도입이 금세 완료된다. 이번에 소개한 시작 수법은 어렵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쉽게 여겨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업무 분장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일단 시작해서 과정이 진행되면 당신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질문 궤도에서 답변 궤도로 이동할 것이다. 여기에서 근본적 비결이 드러난다.
관건은 시작하는 것이다. 방법은 상관없다. 일단 망설임을 이겨내고 과정을 시작해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당신은 해결책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사항들을 실행해보라. 1. 어려운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무언가 당신이 쉽다고 여기는 것으로 시작하라. 최대한 간단하게 시작하라. 노력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 적을수록 더 좋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2. 당신이 선택한 사안에 몰두하라.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3. 당신의 생각에 주의하라. 언젠가 당신은 본래 문제 혹은 본래 업무에 점차 다가가게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업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 상황을 인지하라. 다른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아라. 기업가처럼 생각하기 전략에서 이미 우리는 기업가의 역할에 몰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많은 역할에 몰입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동료는 어떻게 그 문제에 착수할까?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 않은 동료는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의 사장은 그 일에 어떻게 접근할까? 당신의 업무 교육 강사는 뭐라고 말할까? 주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알프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영화배우 척 노리스는 어떻게 자기 가치를 증명할까? 당신이 좋아하는 인기 스타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재미있고 신나는 관점을 찾아라. 당신이 원하는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 사람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문하면서 당신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꾸준히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모든 것은 보통 저절로 따라온다. 시작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진행된다. 더는 관점 X로 문제에 몰두할 기분이 나지 않으면 그냥 이어서 관점 Y로 바꾸면 된다. 다음과 같이 실행해보라. 1.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적어라. 2.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관찰할 수 있을지 목록을 작성하라. 언뜻 생각했을 때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두고 망설이지 마라. 도널드 덕이 유전자 합성 과정에 대한 과제와 무슨 관련이 있지? 아무 관련도 없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는 것은 그만큼 더 흥미롭다. 이 수법의 관건 또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다. 3. 역할을 골라 그 역할에 진심으로 몰입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의 역할에 몰입했을 때 그 사람이 문제에 대해 말했을 법한 문장으로 새롭게 표현해보라. 4. 진전이 안 되면 그냥 다른 역할로 바꿔라.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5. 문외한의 답변이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을 줄 수도 있다. 가령 도널드 덕이 무언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의견을 제시하면 당신은 아마 도전을 받았다고 느끼며 그에게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반대 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아주 좋다.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의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피력했다.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하라. 이 기술에서 당신은 거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운 좋게도 당신의 뇌, 그러니까 자동 조정 기능까지 갖춘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다. 그냥 이 컴퓨터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첫 단계에서 나는 당신에게 배경 원리를 설명하고 당신도 무엇이든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당신은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해서 아무 노력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한 단어를 제시하면 당신은 그때마다 무엇이 떠오르는지 연상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연상에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으니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착각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연상에 대해 압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아래 각 단어에 이어지는 단어를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채워넣어라. 태양, 달, 파란 하늘, 커피, 설탕, 자동차, 핸들, 큰 바위, 연한 갈색, 나무, 연필, 볼펜, 어두운 새벽. 보시다시피 아주 쉬웠다. 어쩌면 당신은 태양의 비로 답했을지 모른다. 혹은 달이나 얼음 아니면 나비나 환한 웃음으로 답했을 수도 있다. 이미 말했듯이 정답도 오답도 없다. 누구나 자기만의 답을 내놓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실행해보라. 1.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 문장을 종이 중앙에 적어라. 2. 이제 문장에서 당신이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에 대해 자유로이 연상하라. 3. 제일 먼저 떠오른 것에 대해 또 연상하라. 종이에 적은 모든 것이 연상을 위한 단서일 수 있다. 4. 이제 전체 문장을 정보로 기억해두고 이 정보에 대해 떠오르는 연상을 찾으려고 시도하라. 5. 문장에서 제일 처음 떠오른 것에 대해 연상하라. 당신은 이미 가볍게 시작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고의 흐름 속에서 해결책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는 일이다. 6. 정보 문장을 이용해 첫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연상하라. 7. 아이디어를 따라가라. 계속 생각하라. 이 방법은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편하다. 뇌가 이를 떠맡아 당신에게서 받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니 당신은 힘을 들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떤 목표든 끝까지 완성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에 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